자, 한번 봅시다. 미리 말하면요, 이번 스팅라이트 육가 혹시 진도 나오고 있니? 네. 어느 정도까지 했어요 혹시? 몇 개 정도 있냐? 이게 총 5개 있잖아. 3, 3, 4번? 3, 4번이면 거의 다 했네? 그럼 다음 거 나올 때 된 거 같은데? 다음 거 나뉘어 혹시? 3, 4번 진도 나왔으면 다음 거 나올 때 됐는데? 아직 안 나왔어? 어찌됐든 간 그래서 니네가 그러면 학교에서 진도를 나갔다니까 뭐 얘기는 더 빠르겠네요. 쉽지 않습니다. 이번 육강. 우리 지난번에 이제 그 항상 이제 게이트웨이 항상 어렵게 많이 나왔었잖아. 근데 이번 6강은 좀 뭐랄까? 그러니까 뒷번호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앞번호들이 좀 약간 지난번 게이트웨이 난이도와 좀 유사하거나 좀 더 어렵거나. 그러니까 뭔가 이런 것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6강을 좀 특징을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체 주제가 뭐냐, 뭐 요지가 뭐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별로 어렵지 않은데 이걸 한 문장 한 문장 정확하게 해석하는 쪽이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직독직해가 되게 어려운 거야. 더 정확히 말하면 직독직해를 했는데 그래서 이게 뭔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 자체를 되게 어렵게 써놓은 게 이제 많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시험에서 어떤 주제에 관련된 문제를 낸다면은 사실 그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어떤 이제 세부적인 걸 나타내는 문제 있죠. 뭐 가령 내용일치라든가 순서라든가 삽입이라든가 뭐 어휘라든가 흐름상 어색이라든가 이런 문제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만약 출제를 하게 된다면은 상당히 난이도가 좀 올라갈 거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6강을 공부할 때는 지난번에 우리 중간고사 때 했던 3, 4, 5강과는 좀 다르게 학습을 하셔야 돼요. 그때보다 더 꼼꼼하게 보시고 한 문장 한 문장이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지를 여러분이 좀 파악하면서 학습을 해야 된다라는 게 바로 주된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구조독해 패턴부터 한번 살펴볼 건데 일단은 이번에는 제가 지난번과는 조금 다르게 좀 자료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번과 뭐가 달라졌냐면 크게 두 가지가 달라졌는데 첫 번째는 제가 구조독해 패턴에다가 이렇게 좀 이렇게 단어들 좀 이제 여러분이 헷갈릴 만한 거를 영어로 이제 미리 좀 써놨고요.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이제 하단에 보시면 우리 어디냐 마지막에 이제 요약문 이제 쓰는 거 있잖아요. 요거 원래는 이제 제가 소재, 요약 그리고 글의 원래 문제에 대한 정답 이렇게 이제 제가 달아놨었는데 지난번에 중간고사 때 해보니까 그 내용 요약이 이제 니네 학교 그 PPT에서 제공하는 이제 그거를 썼었는데 이번 중간고사 때 어땠어요? 아무 쓸모 없었죠? 그래서 제가 그냥 과감하게 없앴습니다. 다 없앴고 이 요약은 그냥 제가 했어요. 제가 직접 했고 요약은 2가지 버전으로 썼습니다. 2가지 버전. 그리고 요지 같은 경우도 그 PPT에 있는 거는 전혀 참고 안 했어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PPT가. 그래서 요지도 그냥 제가 썼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 2가지가 이제 주요 이제 변동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어법에 대한 게 이제 여러분이 특히 이제 어순에 관련된 거나 어법에 관련된 게 이제 여러분이 조금 약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좀 더 보강해서 이제 자료를 좀 작업을 했습니다. 그 덕분에 작업 시간이 3배 걸렸어요. 더 걸리더라고요. 자, 아무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자, 구조독해 패턴은 아주 심플합니다. 그냥 통념 주제예요.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통념을 먼저 보자면 학생들이 자료를 복사하는 것을 통해 마치 자신이 그 해당 분야에 대한 성취를 했다라는 이런 착각을 하죠. 하지만 실제로 뭐다? 복사만 했을 뿐이지 그것은 그 학생에게 실질적인 어떠한 지식도 전달해주지 않는다는 게 바로 이 글의 주제가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그렇죠? 이것만 봤을 땐 어렵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직독직해로 하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느리냐? 이 상태에서 볼게요. With the general accessibility of photocopiers in student libraries. 여기까지만 봐봐. 일반적인 accessibility. access라는 거는 접근이라는 뜻인데 여기서 ability라는 말이 들어가고 이제 가능성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접근 가능성이라는 뜻이 된다. 자, 뭐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냐? 학생 도서관에서 복사기들의 일반적 접근 가능성으로 이렇게 해석됐어. 되게 어렵죠. 직독직해라니까. 이게 뭔 개소리야.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뭔 소리냐면요. 잘 봐. 여기에서 도서관이 있는데
도서관에 복사기가 있나봐. 근데 그 복사기에 대한 일반적인 접근이 가능한 채로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접근이 가능하다는 건 뭐야? 쉽게 말하면 누구나 쓸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됐어요? 일반적인 접근이니까 그냥 학생 도서관에서 학생들이 누구나 복사기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패러프레이징하면 되는 거야. 어렵지 않지? 학생들은요 tend to copy, 카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복사하는 경향이 있어요. The relevant material, 관련성이 있는 자료들을요 for later use, 나중에 사용을 위해서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그 이제 대학에서 이제 이런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수업 시간을 잘 잽니다. 수업을 아예 안 들어가요. 그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시험 때 다가와갖고 이제 좀 공부 열심히 하는 애한테 가고 야, 나 니 노트 복사 좀. 이렇게 하는 거지. 그거 말하는 거야. 이 복사 뭐 어차피 뭐 그냥 도서관 가서 그냥 공짜로 해주니까. 만약에 이제 일반적인 접근이 안 됐더라면 그러면은 이제 이 친구도 좀 열심히 할 가능성이 있었겠죠. 아니면은 뭐 돈 주고 딴 데 가서 뭐 복사를 하든가 뭐 둘 중에 하나를 했어야겠죠. 그렇죠? 근데 일반적인 접근이 가능하다 보니까 그냥 이제 학생들이 이제 이 문장만 갖고 우리가 좀 추측을 해보자면 학생들이 그냥 공부 뭐 제대로 안 하고 그냥 이제 복사만 딱딱딱 해갖고 그냥 자료만 챙겨간다. 뭐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보자면 좀만 올릴게요. In such cases, 그러한 경우에 학생들은요 are not always selective, 항상 선택적인 건 아니랍니다. 자, 여기서 not always라는 거는 이제 부분 부정이죠. 그래서 부분 부정이란 건 뭐야? 부정어에다가 어떤 전체를 뜻하는 말이 나오면은 부분 부정이 되죠. 그래서 항상 뭐뭐한 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럼 학생들은 항상 뭐한 게 아니냐? 항상 선별적인 건 아니랍니다. 뭐에 대해서? What they copy. 그들이 무엇을 카피할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에 친구 거 자료를 받았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 그러면은 이 부분 중요하니까 복사해야지. 이 부분은 별로 안 중요하니까 또는 내가 이미 알고 있으니까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안 한다는 거야. 이렇게 선택적으로 복사하는 게 아니라고. 아니 애초에 선택적으로 복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은 애가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거 아니야? 근데 애가 딱 봐도 공부를 열심히 안 했으니까 지금 그냥 자료만 챙기겠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막 복사하는 거야, 있는 대로 다. 이해됐죠? 자, 이어서 보자면 What often useless material, 자주 쓸모없는 자료가 is gathered, 모아진답니다. that, 여기서 that 중요합니다. 굉장히 어법으로 잘 나올 수 있는 포인트고요. 자, 이게 뭐냐면 다름 아닌 관계대명사입니다. 관계대명사. 이 관계대명사 대시고 지금 뒤에 동사만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may seem. 그렇기 때문에 주격 관계대명사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이 덩어리가 뭘 꾸며주냐면 앞에 있는 useless material 얘를 꾸며주는 거야. 얘를. 근데 얘가 어떻게 시험에 잘 나오냐면요. 됐을래 왔을래로 잘 나오는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편적인 됐을래 왔을래라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사실 학생들이 이제 하도 많이 풀다 보니까 그렇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앞에 명사가 없으면은 뭐 이제 뒷문장을 봐서 불완전하면 왔쓰고 뭐 완전하면 됐쓰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하면 되는데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방법으로 풀면은 여기서 틀려버려요. 예를 들어 여기서 됐을래 왔을래라고 나왔다고 한번 쳐보자. 이렇게 나왔을 때 앞을 보니까 명사가 없네? 선행사가 없네? 뒤를 봤더니 주어도 없네? 불완전한 문장이네? 그러면 왔어야지? 이렇게 해버린다고. 그래서 이게 되게 틀리기, 그러니까 함정으로 내기 되게 좋은 문제라는 거예요, 어법으로서. 하지만 여기에서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대절이 얘가 왓이 안 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 당연히 이 대절이 여기 나와 있는 useless material을 수식하는 게 문맥상 더 적절하기 때문이다 라는 이유가 있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에 is gathered라는 수동태가 나왔잖아. 얘들아 수동태 뒤에 목적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근데 왓절은 뭐야? 왓절은 무조건 명사절이야. 명사절. 명사절이란 건 뭐야? 여기다가 왓을 쓰면 이 덩어리가 목적어가 된다는 소리잖아. 근데 수동태 뒤에 목적어 못 쓰잖아.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왓을 쓸 수가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되셨죠? 그럼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이 궁금해할 수 있는 사항이 하나 있는데 아니 쌤, 이 대절이
이 useless material을 꾸며준다면 그러면 원래 여기다가 써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잖아. 원래는 여기다가 써야 되잖아. 여기 material 뒤에다가. 근데 왜 맨 뒤에다 썼냐는 거죠?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이 대절이 끝까지거든요. 길죠. 그래서 뒤로 보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이 대절을 여기다가 쓰면은 주어 부분이 겁나 길어지죠. 이만큼이 주어가 되고 그 다음에 맨 뒤에 is gathered 이러고 끝날 거 아니야. 근데 너네도 잘 알다시피 영어는 앞이인 걸 싫어하잖아. 그래서 이 대절 수식어를 이렇게 뒤로 보내버린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런 게 뭐다? 어법으로 되게 잘 나오는 포인트입니다. 어법으로. 됐을래 왔을래로 되게 잘 나오니까 여러분 반드시 이 내용에 대해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내용 다시 살펴볼게요. 자주 쓸모없는 자료가 모여진답니다. 대절 이하라는 자료가 되는 거야. 대절 이하하는 자료. May seem important at the time.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중요해 보이지만 does not seem so. 여기서 so는요 앞에 나와 있는 important를 가리킨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너네 중2 때 회화 배울 때 I don't think so 이런 표현 많이 들어봤죠. 나 그렇게 생각 안 해. 그럼 여기서 so가 뭐야? 그렇게라고 했을 때죠. 그렇게. 그럼 이 그렇게라는 건 뭘 가리키겠어? 앞에서 말했던 뭐 어떤 얘기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만약에 나는 세혁이가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해. I don't think so.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so가 뭘 말하는 거야? 세혁이가 공부를 잘한다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앞에 있는 문장을 받아주는 거죠. 그래서 so가 뭔가 대신하는 역할을 해줄 수 있어요. 일종의 대명사처럼요. 근데 여기에서는 important 대신에 이제 so라는 형태를 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important 써도 돼. 이제 말 겹치니까 그냥 so로 바꾼 거고요. 그러면 다시 한번 돌아와서 보면 그렇게 보이지 않는답니다. 즉 중요해 보이지 않는다는 거야. 어디에서? In their study room. 그들의 공부방에서요. On the night before an exam or essay due date. due date는 마감일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시험이나 에세이 마감일 전날 밤에는 그들의 공부방에서 그렇게 보이지 않는, 즉 중요해 보이지 않는 그런 쓸모없는 자료들이 보인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해 줄게요. 패러프레이징. 꼭 이런 녀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할 때요. 내가 평상시에 얘기를 하죠. 얘들아, 너네 뭐 단어나 뭐 해석 연습지나 뭐 영작 연습지나 필요한 거 있으면은 말해라. 아무도 말 안 해. 아무도 말 안 하는데 시험 전날 내갖고 그때 가서요. 쌤, 저 단어 연습지랑 이거랑 주시면 안 돼요? 막 받아가 막 그때 막 이만큼 쌓아가. 그리고 그걸 갖다 공부하느냐? 안 해.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벼락치기 말하는 거야 지금. 여기서 시험 전날 무슨 막 에세이 마감일 전날 막 이런 거 나왔잖아. 전날 밤에. 아니 근데 이 자료라는 거를 이제 뭐 아까 이제 복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복사를 했으면 아니 그걸 써먹어야 될 거 아니야. 복사를 했으면 그걸 갖다가 평상시에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공부를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냐면요. 제가 대학교 때 그랬어요. 대학교 때 시험 범위가 300페이지인 한 과목이 있었거든요. 그거 언제 듣고 앉았어. 그리고 대학교 1학년인데 놀아야지. 대학교 1학년. 그래서 어떻게 했냐. 수업을 쬐어요. 수업을 쬐고 실컷 놀아. 술 마시고 놀아. 그러고 난 다음에 공부 좀 잘하는 애 있었어. 가갖고 야, 나 노트 좀 복사해줘. 똑같이 했어 나도. 그래서 진짜 우리 학교 그 학생 도서관에 진짜 복사기가 있었어. 진짜로. 그래서 갖고 와서 복사를 했어 내가. 한 20장 정도 나오더라고. 그럼 이제 내 마음이 어떠냐면요. 공부 다 했다. 이 생각이 들어. 왜? 이제 무려 200~300페이지나 되는 책을 20장으로 요약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만 있으면 뭐 A+ 나온다. 마음이 든든한 거야. 그래서 그 든든한 마음을 갖고 어디가? 술 먹으러 가. 왜냐면 이거 뭐 나중에 몰아서 보면 되니까. 사람 마음이 그렇다는 거지. 지금 똑같은 거야. 근데 이거를 내가 전날 밤에 봐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러니까 쓸모없는 자료나 마찬가지라고. 나는 일단 있는 대로 복사를 다 했으니까. 이해되세요? 오케이. 자, 이거 봐봐. 다음 페이지 갑시다. In addition, 게다가 when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이 photocopy material from books, 자, 책들에서 자료를 복사할 때 그들은 느낀답니다. As if, 마치 뭐뭐인 것처럼 they have actually accomplished something. 내가 말한 거 딱 나왔죠? 실제로 무언가를 달성했다라고. 마치 뭔가를 실제로 달성한 것처럼 느낀다는 거야. 공부 다 했다.
이렇게 느낀다는 거죠. 여기에서 어법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하자면요. 여기서의 as if는 얘들아 가정법이 아니다. 여기 아래 내가 써놨는데요. 잠깐 아래 좀 볼게요. as if가 지금 뒤를 보시면은 현재 완료 시제가 나와 있죠. have accomplished,라고. 그러니까 지금처럼 as if 뒤에 현재나 현재 완료 시제가 나오면은 이때는 가정법이 아니라 추측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추측성. 근데 이렇게만 말하면 여러분이 좀 와닿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예문으로 이제 제가 똑같이 써봤는데요. 일단 우리가 방금 전에 본 as if they have actually accomplished something 이거를 먼저 좀 정확하게 해석해 보면, 그러니까 성취한 것이 뭔가 달성해낸 것이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추측하는 상태에서 뭔가 달성해낸 것 같다고 추측하는 상태, 이런 추측성의 의미로 쓴 거고, 위에 거는 뭐냐면 내가 성취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걸 아는 상태에서 썼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얘들아 as if라는 것 자체가 마치 뭐뭐인 것처럼 이렇게 해석하잖아. 이거를 실제로 우리가 직설법으로 전환할 때 in fact를 쓰거든요. in fact.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야, 걔는 무슨 직업 공주야, 공주. 지금 뭐 공주처럼 운동하고 다녀. 마치 그녀는 공주인 것처럼. As if she were a princess. 이렇게 된다고. 근데 실제로는 뭐야? 실제로 걔가 공주야? 아니잖아. 그래서 she is not princess, is not a princess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 가정법이라는 거는요 추측이 아니에요. 추측이 아니라 이미 그거를 알고 있다라는 거야. 알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 만약에 가정법을 쓰면 어떤 의미가 되는 거냐면 그들이, 즉 학생들이 나는 사실 쥐뿔도 한 거 없지만 마치 근데 뭔가 한 것 같은 느낌은 든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잖아 지금 맥락이. 지금 여기서 이 학생들은 어떤 느낌이야? 진짜로 그 복사한 것만으로도 내가 진짜 뭔가를 한 것 같군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가정법의 문맥이 맞지 않는다는 거지. 이해되냐 뭔 말인지? 이해됐어? 유민이 이해됐어 뭔 말인지? 아닌데 이해가 안 되는 표정이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예은이 뭔 말인지 알겠냐? 진짜? have pp를 쓰면 뭐가 된다? 추측이 되는 거야 추측. 그러니까 나 이거, 그러니까 아까 전에 가정법을 썼을 때는 나 사실 쥐뿔도 한 거 없지만 그래도 뭔가 한 것 같은 느낌은 드네. 이게 가정법. 자, have pp를 쓰면 뭐다? 그냥 그거 자체를 잘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성취한 게 그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렇지 않을까? 라고 약간 뭐 좀 추측하는 뭐 그런 의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엄청 자세히 볼 필요는 없고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미가 그런 차이가 있다 정도만 보시면 돼요. 자, 다음 넘어가서 보시면 after all, 결국에는 a few photocopied pages, 그러니까 몇 장의 복사된 페이지들 in their notebook, 그들의 공책에 있는 몇 장의 복사된 페이지들은 이제는 represent information, 정보를 나타낸다는 거야. 어떤 정보냐면 that used to be in a big thick book이래요. 그러니까 크고 두꺼운 책에 used to 하면 무슨 뜻이야? 뭐뭐? 하기 위해. 익숙하다. 타고냈다. 아유, 다시 맞춰. 다시 봐. 이 그지 깨갱이들아, 이씨 맨날 헷갈리냐 이씨. 이거 한 100번은 쓴 것 같다. 100번은. 어? 자, 다시 봐봐. 자, 무슨 뜻이라고? 뭐뭐 하곤 했다. used to가 조동사야. 조동사. 세트로 조동사. be used to 동사 원형이 이렇게 보면 돼. 이렇게 한 덩어리, 요렇게 한 덩어리 반 잘라서 보라고. 그러면은 얘는 수동태니까 사용되는 거고 얘가 하기 위해서잖아.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해 사용되다야. 아니 뭐 used to만 보면 뭐 사용되다 익숙하다래. 그지들아 그냥 used to인데 be used to ing 이게 뭐야? 이게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 ing이잖아. ing. 그러니까 익숙하다. 했잖아. 자, 그러면은 이 뭐뭐 하곤 했다라는 거를요 여기에서 직역으로 하려고 하면 조금 뭐가 부드러운 느낌이 안 들거든. 그러니까 크고 두꺼운 가방에 있곤 했던 이렇게 해석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해석이 좋냐면
라떼 뭐뭐 했다라고 해석하면 좀 좋아요. 이 이즈트가 원래 그런 뜻이거든. 이 이즈트를 가장 잘 대표할 수 있는 표현이 이거야. 야, 라떼는 말이야 이거야. 이게 이즈트야. 야, 라떼는 씨야. 내가 막 새벽에 일어나고 공부하고 그때 씨야. 막 이런 거. 이게 이즈트야. 예전에 그랬다는 거잖아. 지금도 그래? 아니잖아. 이게 이즈트야. 이게 이즈트. 라떼는 말이야. 이즈트야. 그래서 그럼 다시 돌아가서 크고 두꺼운 책에 한때 있었던, 이게 좀 더 부드럽죠? 그러니까 한때 있었던 정보를 나타낸대요. 자, 내용을 다시 한번 파악을 해봅시다. 이게 뭔 말이냐? 여기서부터 볼게. 자, 이 상황을 좀 이제 이 순서대로 니네가 한번 생각을 해봐. 어떤 이제 내가 이제 시험이 다가오고 있어. 그래서 공부를 해야 돼. 근데 도서관 얘기가 나온 거 보니까 도서관에 있는 책을 복사한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친구한테 빌리는 게 아니라. 자, 도서관을 갔어. 참고 자료가 있어. 참고 자료가 500페이지야.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할 거야? 500페이지 다 복사할 거야? 말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참고 자료가 500페이지인데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게 예를 들어서 한 60페이지 정도 있다고 한번 가정해보자. 그럼 이제 난 어떻게 해? 그 60페이지를 다 복사하는 거야. 아까 선별적으로 안 한다고 했죠. 왜? 뭐가 중요한지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선별적으로 해? 일단 닥친 대로 다 해야지. 그렇지? 자, 그래서 복사 쫙 했어. 그럼 이제 복사하고 나면 어떻게 된다? 할 거 했다.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된다는 거야. 오케이? 난 쥐뿔도 안 했지만 할 거 했다. 이게 아니라고. 나 할 만큼 했어. 열심히 했어. 이런 마음이 든다고요. 그래서 얘네가 대부분의 사람들, 즉 학생들이 어떤 책에서 자료를 복사할 때, 그리고 도서관에서 책을 딱 빌려서 자료를 복사해.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느낀다고. 아까 말했다시피. 나 할 만큼 했구나. 그러면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그 복사된 그 몇 장의 자료, 한 내가 5, 60장 정도 복사했다 했잖아. 그럼 그 자료는 이제 뭘 나타내는 거야? 뭘 나타내? 그 겁나 두꺼운 500페이지짜리 책을 대표하는 자료다라고 이제 되는 거라고. 이 내가 느끼기에는. 됐어? 그러니까 얘는요, 앞문장에 대한 원인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 after all 이 문장이 얘에 대한 원인이야. 여기서 뭐라고 나왔는데? 얘네가 나 뭐 좀 했네, 나 공부 좀 했네 이렇게 느낀 다음에 왜 그렇게 느끼냐고. 왜 학생들이 그렇게 느끼냐고. 왜 그러냐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사된 자료가 바로 뭔가 이 책의 원본의 요약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는 이것만 갖고 있으면 내가 시험을 잘 볼 수 있다 이런 믿음 때문에 그거를 이제 그 크고 두꺼운 책에 한때 있었던 정보를 대표하기 때문에라고 이제 말을 좀 약간 다른 식으로 한 거죠. 이해되지? 그러니까 이제 안도감이 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뭐야? 여기까지 읽은 내용이 얘들아 싹 다 통념이에요.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학생들의 일반적 그 시험이 다가올 때의 일반적 행동에 대해서 지금까지 다 얘기를 한 거야. 이게 다 학생들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느낀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 거잖아. 근데 실제로는 어떨까? 실제로 한번 어떤지 보자. 그래서 여기가 주제문이 되는데 however나 in fact 쓰면은 가장 적합한 연결사라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또는 사실은요, the reality of the situation, 그 상황의 현실은 is that 대절이야랍니다. Nothing significant has been accomplished yet. 중요한 어떠한 것도 아직 달성된 게 없다라는 거야. 팩트를 그냥 꽂아버리죠. 글쓰기. 그렇죠? 막 뭐 한 거 같아. 막 이것만 있으면 나 공부 열심히 할 수 있어. 안 했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야. 너가 그거 갖고 뭘 했는데? 네가 공부했어? 안 했잖아. 이거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상황의 현실이 아무것도 한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성적이 잘 나오겠네. 아니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부터 계속 이제 팩폭을 합니다. 이 글쓰기가요. 어떻게 팩폭하는지 한번 봅니다. 그 학생은 그냥 정보만 갖고 있는 거야. 그냥 갖고만 있는 거야. In a transportable form. 운반 가능한 형태로. 그러니까 휴대하기 쉬운 버전으로 그냥 갖고만 있는 거야. 그 또는 그녀는, 즉 학생은 has not learned anything. 아무것도 공부 안 했어. 아무것도 배운 게 없어. 그 자료로부터. 묵직하게 공격을 하고 있죠. 자, 이어서 그 정보 내용은요. of the photocopied sheet. 그 복사된 종이에 있는 정보 내용은 그저 생소해. 여기서 이 생소하다라는 단어가 조금 중요합니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됐죠? 여기에서 어법적인 거 이거 마지막 문장이 조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게 정리하는 문장이기도 한데요. 마지막 문장이죠. 그러니까 결론을 내리는 문장인데 동시에 어떤 우리 지난번 우리 시험에서 이제 우리를 좀 괴롭혔던 이 as 원급 as가 또 나왔죠. 그렇죠? 여러분 여기에서 as 다음에 if가 연달아 나왔는데 이거 as if 그거 아니다. 마치 뭐뭐인 것처럼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여기서의 if는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 자 근데 여기 설명 좀 할게요. 설명. 지난번에 월수금애들 내가 수업을 했는데 애들이 이 부분을 되게 어려워했었거든요. 일단은 학생들이 어려워했던 건 첫 번째 이게 직독직해 자체가 일단 잘 안 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직독직해를 했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다. 세 번째 얘가 왜 생략되는지를 모르겠다. 막 여러 가지 질문이 나왔거든요. 자 그거를 좀 해설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여러분들 이 as 원급 as에 대한 거를 먼저 말씀드리면 얘만큼 뭐뭐한 이렇게 해석을 하죠. 이 땡땡땡만큼 여기서의 as가 만큼이고 앞에 있는 as는 해석이 없어. 그래서 이 정보 내용은 그저 생소하다 이렇게 되는 거야. 외국인 같다. 외국인 같은 거니까 생소하다는 거지. 낯설게 느껴진다는 거죠. 즉 unfamiliar 하다는 거죠. 친숙하지 않다라는 거겠죠. 뭐만큼이나 이 as 이하의 얘들아 이 as 원급 as에서 이 as는요 기본적으로 이제 전치사나 접속사로 쓰이겠죠. 그러면 전치사면은 뒤에 명사 와야 되고 접속사라면은 뒤에 주어 동사가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지금 뒤에 뭐가 나왔냐? if절만 나오고 끝났어요. 원문에서. 근데 if절은 뭐야? 부사절이잖아. 부사잖아. 부사. 우리가 언제부터 전치사 뒤에 부사를 썼어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러고 문장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는 얘가 생략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략되어 있는 이유.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주절이 되는 거야. 주절. 여기가 if절이고 if절에 대한 주절이 바로 여기가 되는 거죠.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럼 선생님 얘가 생략되어 있는지는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 이시라는 녀석은 요 이시랑 똑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 would have pp는 어떻게 쓴 거냐? 이 녀석이 지금 가정법이라고 내가 얘기했죠. 가정법의 과거 완료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 had pp 나왔으니까. if 주어 had pp 나왔잖아. 그럼 우리가 원래 가정법 과거 완료 어떻게 써요? if 주어에 had pp 쓰고 주어 조동사의 과거형에 have pp 쓰잖아. 이게 가정법 과거 완료 형태 아니야. 이때 조동사의 과거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건 would예요. would. 우쿠슈마 중에 would를 제일 많이 써. 그래서 would가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have pp, have been 쓴 거고. 여기서 been for는 뭐냐? 요거야 요거. 이거 is for. 요걸 따라한 거예요.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저 녀석이 생략됐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럼 한번 해석을 해보자. 해석이 어떻게 되는가? 다시 복사된 종이들의 정보 내용은요 그저 생소합니다. 뭐만큼 생소하다? 뒤에 있는 것만큼 생소하다는 거야. 뒤에 있는 게 뭔데요? 만약 그것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것이 뭐냐면요 바로 그 정보 내용을 가리키는 거야. 컨텐츠야. 컨텐츠 이시 가리키는 거. 얘도 마찬가지야. 알겠지? 그럼 그 정보 내용이 남겨져 있었던 것처럼, 남겨져 있었더라면 어디에? 그 도서관, 그 이제 저게 뭐냐? 샤프니까 저거죠. 우리말로 기억이 안 나지. 책꽂이. 그래요. 책꽂이가 기억이 안 나. 선반. 어쨌든가 그 도서관 책장에 남겨져 있었더라면 만큼 이렇게 되잖아. 직역을 하면. 그럼 남겨져 있었더라면 만큼이 뭐야? 말이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그 정보 내용이 생소할 거 아니야. 근데 그 생소했을 만큼이나 똑같이 생소하다고. 자, 무슨 말이냐? 일단 직독직행 했어. 자, 내용물 이제 이해를 시켜줄게요. 잘 봐. 책장이 이렇게 있어. 여기 막 책들이 막 이렇게 꽂혀 있어. 근데 여기에서 내가 책을 한번 빌렸어. 아까 말했다시피 예를 들어 이게 500페이지짜리라고 쳐봐. 근데 내가 여기서 50페이지를 복사를 했어. 근데 아까 위에서 지금 우리가 전체 내용을 봤을 때 이 복사한 내용을 지금 얘가 활용을 한다 했어, 안 한다 했어? 안 한다 했잖아, 학생들이. 그럼 이게 복사해서 어쩌고 있다는 거야? 그냥 갖고만 다닌다고. 갖고만. 쉽게 말해서 공부 안 한다고. 그러면은 이 공부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이 50페이지짜리나 500페이지짜리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야. 여기 50페이지 안에 있는 이 정보 내용이 지금 이 공부 안 한 학생한테는 되게 생소할 거 아니야. 공부를 안 했으니까 생소할 거 아니야. 근데 얘가 이 500페이지짜리 책을 봐도 당연히 생소하겠죠.
그러면은 이걸 볼 때의 생소함과 이걸 볼 때의 생소함이 다르지 않다. 둘이 똑같다. 생소함은 똑같다. 이 얘기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제 도서관에 그게 꽂혀 있었을 때 너가 봤을 때 생소할 거 아니야. 그만큼이나 이 복사된 종이도 생소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해되냐? 어렵지 않죠? 그래서 내가 아까 말했다시피 처음에도 말했는데 전체적인 내용 또는 패러프레이징 하고 난 다음에 내용이 해. 이건 어렵지 않아. 근데 너네가 그거를 할 수 있느냐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얘가 직독직했는데 이게 뭔 소리야?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야? 이걸 얘네가 파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6강 지문은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 원문 보고 학습이 진짜 중요한 글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내용 요약한 거 정리하고 다음 넘어갈게요. 아래 요약 버전을 보면은 두 가지 버전을 썼다 했죠? 1번부터 한번 볼게. 자료를 복사하는 건 학생들에게 성취감을 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실질적 지식을 전달하지는 못한다.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만약에 빈칸을 뚫어서 낸다면 이런 부분을 좀 빈칸 내기 좋겠죠? 성취감이라는 말. 여기서 성취감이라는 말은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리고 뭐 전달하다 또는 뭐 실질적인 또는 지식 뭐 이런 애들. 전달하다 뭐 실질적인 지식 뭐 다 빈칸으로 낼 만한 단어들입니다. 이런 애들 빈칸 뚫기 좋고요. 2번 보자면 자료를 복사하고 그것을 활용하지 않는 건 학생들에게 의미 없는 만족감만 전달할 뿐이다 라고 나와 있네요. 그럼 여기에서도 낼 만한 게 이런 거겠죠. 뭐 의미 없는 또는 만족감. 여기 의미 없는이 좀 더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utilizing 이런 거 활용하는 것 이런 단어 좀 낼 만하죠. 마지막 세 번째 요지 보자면 복사된 페이지의 정보 내용은 중요한 어떠한 것도 나타내지 않는다. 누구에게? 정확히 말하면 공부 안 한 학생에게. 그 자료를 활용하지 않은 학생에게는 어떠한 정보도 나타내지 않는다. 어렵지 않죠? 넘어갈게요. 1번 봅시다. 이것도 저걸로 하고 있냐? 그 온라인 그 EBS로 이것도 나오고 있냐? 알았어. 자, 이번에도 구조독해 패턴 볼게요. 가장 일반적인 도입 주제 예시 패턴이고 어떻게 나오는지 볼게. 이 글은 학생들이 그냥 이 전체적인 글 이해도 좀 어려워했어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봤던 게이트웨이는 한 문장 한 문장은 어렵지만 전체 내용은 어렵지 않았잖아. 근데 얘는 전체 내용도 이게 뭔 말이야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좀 잘 보셔야 될 겁니다. 일단 도입 부분부터 볼게. 다른 사람에게 창의성을 의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야. 그냥 아주 쉽게 말하면요. 그러면은 이 글의 주제는 뭐냐면 자신이 직접 창의성을 발휘해야 된다는 거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뭔가를 발휘하다라는 말을 이제 exercise라는 단어를 써요. 운동하다가 아니라. 자, 예시로서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이 창의성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들 중 소수만이 창의적 잠재력에 부응하고 있다고 믿고 있답니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글에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요거. 남에게 창의성을 의존하지 말고 네가 직접 창의성을 발휘해라. 이거야. 이게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자, 일단 글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봅시다. just as는 마치 뭐뭐처럼 as if랑 좀 비슷하죠 해석이. 우리가 shouldn't let others do our thinking. 여기가 어려운 단어는 없는데 또 이제 해석을 또 어려워하니까 볼게요. 이 let이라는 게 뭐뭐 하게 하다라고 해석을 해서 사역동사. 그래서 뒤에 이제 동사원형 do가 나온 거고요. 됐어? 그럼 봐봐. 우리가 하게 하면 안 된대요. 뭐를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생각을 하게 하면 안 된대.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생각을 하게 하면 안 된대. 여기서 우리의라는 건 우리가 가진. 됐어요? 그럼 이거를 이 문장만 패러프레이징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생각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됐어? 그 말 하는 거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야, 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도 이렇게 생각해. 이러면 안 되잖아. 이건 내 생각, 그러니까 내 가치관을 강요하는 거잖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해됐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can't depend on, 의존할 수 없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 처음 보는 게 나올 텐데 이 depend on이 놀랍게도 오형식으로 쓰였어요. 오형식. others가 목적어고
to be creating for us가 목적격 보어로 쓰인 오형식 구조가 됩니다.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요. 이 다른 사람들이 뭐뭐인 것에 의존한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뭐뭐인 것에 얘네들에게 의존하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되기도 하고요. 어쨌든 우리는 의존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뭐 하는 것을요? 우리에게 창의적일 것을 의존할 수 없다는 거야. 자, 여기부터 다시 한번 볼게. 우리는요. 우리는 남에게 야, 내 생각을 너도 해. 그러니까 내가 가진 생각대로 너도 생각을 해. 하면 안 되죠? 그런 것처럼 이제 내가 이제 얘한테 이렇게 가는 거지. 야, 너 나를 위해서 창의성을 좀 발휘해봐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이해됐죠? 이 얘기하는 거예요, 첫 문장이. 다음 내용을 보자면 everyone is capable.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능력이 있고요. It is everyone's responsibility. 여기서 이 to 가주어 진주어입니다. 모든 사람의 책임이랍니다. 뭐가 모든 사람의 책임이냐면 to contribute through participation and support. 그러니까 참여와 지원을 통해 기여하는 건 모든 사람의 책임이래요. 단어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대체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문제라고요. 대체 이게 뭔 소리야? 다시 봐봐. 위에서 뭐라고 했어요? 위에서 내용은 우리의 생각을 남에게 강요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남에게 너 창의적인 것 좀 뭐 좀 내놔봐 이럴 수 없다는 거야. 됐어? 내 생각을 남에게 주입해서는 안 되지만 남의 아이디어를 내가 뺏어서도 안 된다고. 쉽게 말하면 이해됐지? 이건 어렵지 않죠? 근데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들은 다 능력이 있다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 있다는 건요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야. 모든 사람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잖아. 그 정도만 다른 것 뿐이죠. 그러니까 어쩌라는 겁니까? 참여와 지원을 통해 기여하는 거예요. 여기서 참여와 지원이라는 거는 참여라는 건 뭐 말 그대로 어떤 창의성을 발휘하려면 어떤 분야에 내가 참여를 하고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뭔가를 뭐 해야겠죠. 뭔가 내가 뭐 지지를 하든 지원을 하든 뭔가를 해야겠죠. 이런 거를 통해 기여하는 게 뭐다? 그 각자의 책임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각자가 떠맡아야 된다라는 거죠. 즉, 더 쉽게 말하면 모든 사람들은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니네가 각자 뭐 해라? 어떤 각 분야에 참여와 지원을 해서 니네가 알아서 창의성을 발휘해라 이 얘기하는 거야. 됐어? 남한테 창의성을 의존하지 말고 네가 창의성 발휘해라 이 얘기하는 거라고. 이해됐어? 뭔 말인지? 여기까지? 자, 다음 거 볼게. Today, 오늘날 every salesperson, computer programmer, and small business owner 여기까지 주어. 모든 판매원, 컴퓨터 프로그래머, 그리고 중소기업 소유주는요 must use, 사용해야 되는데 그들의 타고난, 여기서 natural, 타고난 inborn, 이런 단어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타고난, 선천적인 이런 뜻이야. 자, 타고난 창의성을 사용해야 된답니다. to thrive. 이 thrive가 별주 단어로 나왔는데 사실 별주 단어급은 아닙니다. 무슨 뜻이야? thrive? 뭐야? 이게 번영하다라는 뜻이야. 번영하다, 번성하다, 번창하다 다 똑같은 뜻이야. 됐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잘 된다는 거야. 잘 된다. 얘네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지들의 창의성을 활용해야 된다고요. 됐어요? 자, 다음 거 볼게. 다음 페이지. adapting to our changing economy 하고 나왔는데 이 adapt라는 단어 나오면 내가 맨날 쓰는 거 여기 아래 써놨다. adapt to는 적응이고요. adapt는 입양 채택입니다. 다시 한번 adapt는 채택하다. adapt는 적응하다예요. 알겠죠? 이거 혼동으로 진짜 단골로 나오니까 반드시 두 단어 비교해서 알고 있어라. 다시 돌아가서 adapting to our changing economy 우리의 변화하는 경제에 적응하는 것은 자 동명사가 주어이기 때문에 동사 자리에 s 붙인 거 확인해라. 요구한답니다. 뭘 요구하냐? 대절을 요구해요. 대절을 보면 reinvent new ways 우리가 새로운 방법을 발명해야 된다는 걸 요구한답니다. 자 우리가 새로운 방법을 발명한다는 게 뭔데요? 이게 창의성을 발휘한다는 거 아니야? 그쵸? 근데 이 새로운 방법이 어떤 거냐면요 doing our most basic task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를 하는 것에 새로운 방법이랍니다. 즉
all within our budget, timetable, and desired level of quality 라고 나왔는데 우리의 예산, 일정, 그리고 뭔가 이제 좀 그런 뭐 바라는 수준만큼의 어떤 이제 좀 그런 품질 이런 수준 내에서 모두 이런 말인데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지문을 읽으면서 저는 뭐가 생각났냐면요. 우리 학원이 생각났어. 저는 그냥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우리 학원이 이사 오기 전에 다녔던 분은 아마 안 계시죠? 그렇죠? 여기 있을 때 다녔던 사람 없잖아. 그죠? 여기 있을 때 제가 이제 그 학원을 보면요. 제가 이제 올해로 3년 차인데 우리 학원이 2년 전에 재작년에 그 우리 학원이 이제 여기 있었어요. 옆에 있었는데 그때 원생이 몇 명 있었냐면요. 80명 있었어요. 80명. 당시에. 참고로 말하면 지금 고등학교 2학년만 아마 80명 있을 걸? 우리 학원에. 지금 우리 학원이 200 내가 최근에 인원수를 안 봐서 모르겠다. 260명인가 있습니다. 3배가 떴네요. 그렇죠? 이런데요. 저는 이제 이 학원에 대해서 이게 왜 생각이 들었냐면요. 이 내용을 한번 이제 이 대입해서 한번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보자. 여기부터. 아까 전에 각자가 창의성을 발휘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왔잖아. 그래서 각종 이런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되려면 창의성을 발휘해야 된다라고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학원이 여기까지 오게 된 거, 물론 앞으로도 더 잘 하려고 이제 모든 선생님들이 다 노력을 하시겠지만 지금까지 일단 온 거를 봤을 때 원장님께서 정말 많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정말 많았어요. 물론 저도 일정 부분 기여를 했고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 야 남들이 A라는 일을 하는데 A라는 일을 하는데 이거를 여기서 그래. A라고 안 할게. 그냥 이렇게 할게. 예를 들어서 그냥 까놓고 이렇게 말해보자. 너네 딴 학원 가면은 이 자료 받을 수 있어요? 이거 받을 수 있어? 이거 지금 니네 컬러 그거 받을 수 있어? 난 장담할 수 있어요. 절대 못 받아요. 절대 못 받아. 왜? 내가 만든 거니까. 당연히 못 받지. 내가 만든 건데 이걸 어디서 받아요? 내가 만든 건데. 그럼 봐봐. 우리가 보통 내신 대비를 한다고 하면은 그 내신 대비에서 돌아가는 루틴이 있을 거 아니야. 각 학원마다. 그렇죠? 근데 어떤 자습서를 제공한다고 쳐봐. 자습서.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보통 이제 뭐 자습서를 만약에 제공하는 모 사이트가 있다고 쳐봐. 그럼 그 모 사이트에서 그냥 다운받아서 제공한다. A 학원이. B 학원은 그 다운받은 거를 그냥 적절히 그냥 조금씩만 수정한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야. 근데 학생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아니 여기 가도 똑같고 여기 가도 똑같으면은 뭐하러 다녀요? 아무 데나 그냥 가면 되잖아. 그렇지? 그럼 뭔가 좀 유니크한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유니크한 무언가가. 그래서 우리가 이걸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아이덴티티야. 이게 만드는데 개고생을 했지만 아무튼간. 네. 그러면은 지금 이런 게 뭐냐? 지금 이 포맷이 나오는데 지금 내가 만든 요 포맷 있잖아요. 요 포맷이 나오는데 지금 3년이 걸린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보기엔 허접해 보일 수 있지만 이거를 정립하는데 3년이 걸린 거야. 그러니까 계속해서 아이디어를 떠올린 거야. 자습서를 만들 때 뭐가 있으면 좋을까? 어떤 게 있으면 좋을까? 이게 계속 이제 쌓이다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온 거고 아마 다음에 2학기 때 내신 대비할 때는 이거보다 업그레이드 될 거예요. 아마도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계속해서 창의성을 발휘해야만 번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잘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렵지 않죠? 그럼 이걸 똑같이 이제 적용해서 해보자면 지금 변화하고 있는 이 급변하는 시대에서 우리가 적응을 하려면 그러면 뭘 필요로 하냐? 우리가 방법을 새로 만들어야 된다고. 근데 그 방법이 어떤 거냐면 엄청나게 뭐 특이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하고 있는 기본적인 일들이 있잖아. 기본적인 일. 이 기본적인 일이 뭔데? 아니 학원이면 뭘 해 기본적으로? 내신 대비 하잖아. 내신 대비. 내신 대비라고 생각하면 돼. 내신 대비라는 기본적인 업무를 우리가 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새로운 방법을 발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때 뭘 고려해야 된다? 예산도 고려해야 되고 일정도 고려해야 되고 퀄리티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 얘기 하는 거야. 어렵지 않지? 다음 넘어갈게요. 여기도 조금 이제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얘들아, 잠깐 보시면 이 live라는 동사가 지금 나왔는데 live, left죠, 과거로. 근데 이 live가 삼형식에서 쓰일 때는요. 삼형식에서 쓰일 때는 투부정사를 우리가 받지 않아요. 원래는.
원래는 5형식에서는 쓰죠. 목적격 보호 자리로. 그런데 여기에서 좀 특이하게도 가목적어 진목적으로 나왔어요. 3형식입니다. 참고로. 원래 가목적어 진목적어는 5형식을 갖고 만드는 게 가목 진목이죠. 근데 얘는 좀 특이하게 3형식인데 가목 진목이 나왔다라는 점 그냥 이 정도로만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시 뭔가를 지칭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댐이나 이런 형태로 바꿀 수 없겠죠. 그죠? 자, 해석을 해보자면 어떻게 되냐? 너가 남겨둔다면 해석 없고요. 가짜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뭐를 to be creative 창의적인 것 이렇게 해석해야겠지 목적어니까. 창의적인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떠넘긴다면, 남겨둔다면, 됐어요? 맡겨둔다면, not much. 잘 봐. 이 지금 조건 자체가 뭐야? 야, 너가 조건이 소리. 여기 가정법입니다. 가정법. 가정법 과거예요. 아래 써놨는데 지금 보시면은 if 주어의 과거형 동사 나와 있지. 그리고 뭐 나와야 돼? 주어 조동사의 과거형, 동사원형 이렇게 나와야겠지. 그래서 주어, 조동사의 과거, 동사원형 나온 거 보이죠? 주어, 조동사의 과거, 동사원형 나온 거 보이죠? 가정법 과거입니다. 만약 뭐뭐 한다면 뭐뭐 할 텐데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 자, 만약 너가 창의적인 걸 다른 사람한테 남겨둔다면 다른 사람한테 남겨둔다는 게 뭐야? 다른 사람한테 창의적인 일을 떠넘긴다면 그럼 이거 좋은 말 나와야 돼? 나쁜 말 나와야 돼? 나쁜 말 나와야겠지. 아까 뭐라고 했어? 창의성은 누가 발휘해라? 자기 자신이 발휘해라. 얘기 나왔는데 남에게 맡긴다고 했잖아. 그럼 당연히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없겠죠. 그렇지? 그래서 뭐라고 나오는데? Not much would get done. 많지 않은 것이 행해지게 될 것이다. 이게 직역한 거거든? 많지 않은 게 행해질 것이다. 그럼 많지 않은 게 나오게 될 것이다. 결과물로 나올 거다. 그러니까 많은 성과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의역이 되는 거야. 됐어? 뭔가 좀 많은 게 뭔가 쏟아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You would be left. 너는 남겨질 것이랍니다. Out of 바깥쪽으로요. The new economy. 새로운 경제 바깥으로. 즉 무슨 말입니까? 새로운 경제에서 소외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창의성을 발휘 안 하면 뭐다? 너는 아무것도 안 된다. 그냥 이거 얘기하는 거야. 경제에서 막 퇴출당하고 막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예를 들어서 내가 와이프한테 우리 와이프는 이제 과학 강사잖아요. 영어를 몰라요, 잘 이런 거를. 그럼 내가 만약에 와이프한테 자기야 내가 이거 영어 자습서 만들려고 하는데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 창의성을 요구하는 거야. 되겠냐 이게? 뭐 자꾸 아까부터 띵띵 소리 나네. 누구 거냐 근데 폰? 띵띵 소리 나는데? 제 거 같은데. 그럼 빨리 꺼야지. 굳이 갱갱 같은 거서 뭐 하고 있어? 다시. 와이프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영어 쪽에 있어서는요. 근데 내가 남에게 창의성을 부탁해. 그럼 이런 퀄리티가 나오겠냐? 안 나오겠지. 그러면 어떻게 돼? 퇴출 당하는 거야. 망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학원. 아니 심지어 똑같은 영어 강사여도 이게 다르잖아. 이제 제가 아는 분이 이제 김포에서 원장을 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 아는 형이 내가 만약에 그 형한테 부탁해. 영어 강사인데. 그럼 부탁을 해. 형, 제가 이번에 자료를 만들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도움이 될까? 도움 안 돼요. 왜? 그 지역이랑 이 지역은 다르잖아. 김포 지역은 그렇게 치열하지 않습니다. 참고로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쓰면 오히려 그 지역은 독이 될 거야. 어이씨 뭐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런 소리가 나올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다 다르단 말이야. 상황이 다 다르고 본인이 할 수 있는 능력이 다르고 본인의 창의력이 다르고 예산도 다르고 다 달라. 이러다 보니까 결국에 창의성은 누가? 자기 자신이 발휘해야 된다. 계속해서 말하는 거야. 알겠지? 자, 다음 내용 볼게. 좀만 내릴게요. According to a recent study, 자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요, about the global creativity gap,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창의력 격차에 대한 그런 최근 연구에 따르면 8 out of 10 people, 자 10명 중에서 8명입니다. 10명 중 8명이 느낀대요. 대적이라고. 자 뭐라고 느끼냐면 unlocking creativity. 얘들아, 락이 뭐야? 잠그는 거죠, 그렇죠? 그럼 unlock은 뭐겠어? 푸는 거죠, 그렇죠? 잠금 해제하는 거죠. 밀어서 잠금 해제할 때. 그러면 얘들아 봐봐. 창의성을 잠금 해제하는 게 뭐야? 창의성을 발휘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잠겨져 있는데 이걸 풀어놓는 거니까 창의성을 팍 하고 나오는 거죠. 됐어? 그래서 창의성을 발휘하는 것은 is critical, 중요하답니다. To economic growth, 경제적 성장에 있어서요. 그리고 to surge of respondents. 얘들아, to surge가 얼마야? 3분의 2입니다. 3분의 2. 우리가 이
1, 2, 3, 4 기수라고 하죠. 이 기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first, second, third 이 서수가 나오죠. 그러면은 기수, 서수 요 순서로 나오면 이 기수가 분자가 되고 이제 서수가 분모가 됩니다. 그래서 3분의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3분의 2의 응답자들인데 그럼 여기에서 스위치를 할 때 얘한테 하느냐 얘한테 하느냐인데 이 녀석한테 스위치를 합니다. 여기서 스위치예요. 됐어요? 자 이게 어떤 거냐면 제가 아래 주요 어법에다 써놨으니까 따로 필기하실 필요는 없고 잘 받으시기만 하세요. 뭐라고 쓰여있냐면 some이나 must, have, rest, 뭐 percent, majority, 뭐 분수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부분 표현이라고 말해요. 부분 표현 일부를 나타내는 거죠. 자 이렇게 부분을 나타내는 표현이 나왔을 때 오브랑 함께 이렇게 세트로 나오는데 부분 표현, 오브, 명사가 나오면 이 명사의 스위치라는 겁니다. 명사에. 이 명사 자리에는 단수, 복수, 셀 수 없는 명사 다 올 수 있어요. 다. 그래서 여기에다 스위치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some of the apple 이렇게 나왔어. 그럼 is로 쓰는 거야. 됐어? 만약에 some of the apples 하고 나왔어. 그럼 are로 쓰면 되는 거라고. 됐냐? 어렵지 않죠? 그렇죠? 그럼 이제 의미하는 건 뭐냐? 사과의 일부니까 사과 하나의 일부가 예를 들어서 rotten이라고 써볼게요. 그럼 사과 하나의 일부분이 썩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 사과들의 일부니까 뭐 예를 들어 사과가 여러 개 있으면은 사과 중에 일부가 썩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 그렇지? 자 다시 돌아가서 그 3분의 2의 응답자들이 느낀답니다. 여기에 대생략된 거야 얘들아. 그래서 대절이다 대절. Creativity is valuable to society. 자, 창의성이 사회에 귀중하다고. 근데 사실 뭐 너무 당연한 말 아닌가? 다 창의성이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지금 다 부자잖아요. 그렇잖아. 창의력 격차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 했잖아. 잘 나가는 기업이 있어. 뭐 구글이라든가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뭐 잘 나가는 그런 기업의 오너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야? 다 이거 창의성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 아니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10명 중에 8명이 있는데 이게 기업 뭐 소유주들이나 뭐 여러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10명 중에 8명이나 되는 사람, 전체 80%나 되는 사람들이 뭐다? 이 창의성을 발휘하는 게 중요하다. 경제 성장에. 그리고 그 응답자의 전체 3분의 2가 뭐랍니까? 바로 사회 이 창의성이란 건 사회에 있어서 아주 귀중한 자원이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고. 그렇죠? 자, 근데 마지막 문장 나옵니다. 다음. but 하고 나오는데 여기는요 어법이 조금 중요합니다. 잠깐 봐봐. 얘들아 여기 only 1 in 4 people이니까 누가 보더라도 1이 주어져. 그쵸? 근데 동사 봐라. 뭐라고 나왔어? believe야. S 붙었어 안 붙었어? 안 붙었어. 심지어 뒤에 나온 day라고 나왔잖아 여기서. 그쵸? 그러니까 지금 복수로 취급을 하고 있다는 거야 1을. 왜? 왜 그럴까? 잘 봐. 얘들아 우리 아까 전에 10명 중 8명이라는 것 자체가 자 우리가 만약에 우리 반에 나 포함해서 10명이 있다고 쳐보자. 그럼 이 10명 중에 8명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본문에서는요. 그러니까 저거는 비율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비율이야. 그러니까 그냥 80%를 말하는 거야. 그냥 80%. 알겠어요? 그러니까 10명 중 8명 꼴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도 4명 중 1명이라는 게 진짜 한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니라 4명 중 1명 꼴로 이런 걸 말하는 거잖아. 됐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이 원은요. 여기 뭐 예를 들어 여기 4명 중에 1명, 여기 4명 중에 1명, 여기 4명 중에 1명 얘네들을 말하는 거라고. 됐어? 그러니까 복수 취급이 된다는 거야. 알겠냐? 이거 주의해야 된다. 이거 스위치. 네, 스위치. 알겠죠? 4명 중 1명 꼴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지? 왜냐면 니네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 저걸 2배로 하면 그러면 4명 중 1명이나 8명 중 2명이나 똑같은 말 아니야? 그렇잖아. 그러면 근데 그때는 또 복수가 되는데? 이런 식이 돼버리니까 그냥 어떤 비율을 나타낼 때는 복수 취급을 한다고 니네가 생각을 하면 되겠다. 그래서 자 다시 4명 중 1명만이 믿는답니다. 뭐라고? 그들이 즉 그 4명 중 1명이 living up to 여기서 live up to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게 부응하다라는 뜻이야. 부응하다. 뭐뭐에 부응하다. 이 to는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그래서 뒤에 their creative potential이라는 명사 나왔죠? 그들의 창의적인 잠재력에 부응하고 있다고요. 자, 무슨 말이냐 이것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예전에 한 친구에게 들은 좀 충격적인 말.
이번이 아니라 예전에도 이 단어가 나왔었거든요. 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쌤, 부응하다가 뭐예요? 뭐라고 설명할지 모르겠는 거야. 부응하다를 뭐라고 해야 되지? 혹시 모를까봐 얘기하는데 뭔가를 좀 보답하다의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응한다는 거. 기대에 부응한다고 하잖아. 내가 엄마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100점 받아야지. 약간 이런 거. 그러니까 엄마의 기대에 보답하기 위해서.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돼. 어찌됐든 거야. 그럼 이게 내용은 뭐냐면 아까 위에서는 뭐라고 했어? 야, 전 세계 그 기업 이제 운영하는 어쨌든 그 사람들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80%가 창의성은 엄청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치? 근데 4명 중 1명 꼴로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사람이 뭐라고 했답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는 뭔가 창의적인 잠재력에 부응하고 있구나. 즉 내가 창의성을 잘 발휘하고 있구나 라고 믿고 있다는 거야. 4명 중 1명이. 그러니까 25%만이 뭐야? 그냥 내가 좀 어느 정도 이제 지금 창의성을 잘 발휘하면서 이제 좀 잘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지. 그럼 나머지 75%는 창의성이 중요하긴 한데 근데 잘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는 사람이 거의 태반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창의성을 실제로 잘 발휘하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 부자야, 부자. 여러분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회장 빌 게이츠 다 아시죠? 그렇죠? 빌 게이츠가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 알아요? 그 사람이 머리가 진짜 장난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좋냐면 그 사람이 이제 처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를 만들기 전에 원래 어떻게 했었냐면은 IBM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IBM. 근데 그 IBM이 당시에 이제 우리 지금의 윈도우 같은 그런 이제 운영 체제를 이제 만들었었는데 이제 그때 이제 빌 게이츠가 뭐 했었냐면은 그냥 약간 그런 중소나 군소기업들 있잖아. 이제 걔네한테 이제 연락을 해. 되게 컨택을 해갖고 야 너네 뭐 프로그램 뭐 필요하지? 내가 얼마에 만들어줄게 이래. 내가 프로그램 팔게 이렇게 하는 거야. 만들어줄게 아니야. 제가 프로그램 팔게요. 뭐 모레 만나시죠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빌 게이츠 프로그램이 없었어. 실제로 싫어. 프로그램이 없었어. 그럼 어떻게 하냐면요. IBM사가 맞을 거야. 그 IBM사에 있는 프로그램을 이제 갖고 와갖고 얘가 좀 조작을 해. 약간 이제 만지는 거야. 그래갖고 그걸 판 거예요. 진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얘가 이제 돈을 엄청 많이 벌어서 세운 회사가 지금의 마이크로소프트예요. 그렇게 부자 됐어요. 그 사람이 이제 좀 대단한 게 뭐냐면 원래 이제 이런 일화도 있어요. 중학교 2학년 때인가 빌 게이츠가 중2 때인가 학교에 있는 컴퓨터 서버를 해킹해갖고요. 그 반배정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에 해킹을 해갖고 예쁜 여자애들만 자기가 있는 반으로 넣었다고 이런 일화도 있어요. 실제로 실화입니다. 실화. 그러니까 이 창의성이 있는 애들은 진짜 다 이제 지금 잘 되고 있다는 거죠. 현재 경제에서는 이 창의성이 아주 큰 가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류의 글이다. 그래서 내용 요약을 간단하게 보면은 변화하는 경제에 적응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는 게 아니라 보다 본인이 직접 창의성을 발휘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중요한 거였죠. 그래서 exercise 이런 단어 본문에 안 나온 단어고 이제 본문에서는 depend on이라고 나왔었는데 여기서 이제 relying on이라고 이렇게 바꿔서 썼습니다. 나머지는 다 본문에 거의 다 있는 단어고요. 두 번째,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다른 사람에게만 창의성을 강요한다면 변화하는 경제에 적응할 수 없다. 비슷한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강요하다라는 말 first 나와 있죠? 본문엔 안 나와 있었습니다. first 말고 딴 거는 뭐 딱히 쓸만한 게 안 보인다. 뭐 안 보이네요. 이 정도밖에 없네. 그래서 요지는 변화하는 경제에 적응하는 게 창의적 잠재력을 요구한다. 라고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